과장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소방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파트건 어떤 타 건물이던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계란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뀌시죠?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간대가 저녁이라 아유, 그렇네요. 오늘도 밖에서 통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소방시설 관리 근무 때문에 어떤 복도식 아파트를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겪었던 일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전에 지난번 시참 때 뭐 이제 어느 쪽에 일을 하는지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사항들은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는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이제 AS 쪽 관련 업무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로 업무를 제가 혼자 보러 다녀요.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팀으로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혼자 돌아다니고 이제 AS라는 거에 대한 그 관련 특성상 이제 뭐 바로바로 조치가 되면은 괜찮은데 조치가 바로 안 될 경우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길어져서 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난번에 뭐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계속 이제 뭐 자주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뭐 돌비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영안 뭐 이런 거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잘 보는 타입이었어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흔하게 눈에 띄는 그런 정도였는데 예. 근데 뭐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위쪽 분 중에 이제 그 무업을 하시던 분이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다가 뭐 예전에 한 번 점을 보러 갔을 때 뭐 그때 그 무속인 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뭐 격세 유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 번 세대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한 번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좀 잘 보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을 할 때도 보이고 그냥 지나갈 때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의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어리고 하니까.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도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있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다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제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흔한 경우처럼 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익숙해 있는 저조차 이제 놀랄 정도로 튀어나오는 아니면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요번에 해드릴 얘기는 뭐 지난번에 한번 그 복도식 아파트 제가 첫 시참 때 그때 네. 이제 복도식 아파트 얘기 주신 분들도 있고 복도식 아파트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상 이제 그 난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사고가 좀 발생하기 좋은 곳이에요. 네네. 특히나 이제 예전에 지어진 오래된 데들 같은 경우는 그 난간도 높이가 낮은 곳도 많고 해서 네.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명가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식 아파트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고 일단 제가 이번에 처음 얘기해드릴 거는 이제 그 AS 관련이 아니고 이제 공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복도식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예. 예, 복도식 아파트를 가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계단 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단 그 위아래로 방향을 표시해주는 등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유도등이라고 부르는데 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마 그 주족분들이 좀 알아보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긴 등을 이제 등이 나가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지 방향이 표시가 되니까 이제 네. 그 공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갈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돼서 이제 저녁까지 좀 교체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 끝쪽에 있는 그 비상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중앙계단 말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는 양 끝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저희는 이제 비상계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지난번 시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을 할 때 좀 집중하는 타입이라 주변을 잘 안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뒤에서 아저씨 하고 누군가 저를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살고 있는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별 신경을 안 썼죠, 저는. 그러고 네. 와서 이제 작업을 딱 마치고 이제 쭈그려 앉아있던 걸 일어나면서 뒷걸음질을 딱 치는데 이제 그 발에 이제 그 물 고여 있는 거 밟을 때 그 소리 찰박하는 소리 뭔지 아시죠? 오, 알죠, 알죠. 예, 거기에 이제 뭐 물이 있었는지 이제 딱 일어나면서 딱 뒷걸음치면서 밟았는데 찰박하는 물 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게. 예, 그러고 나서 또 아저씨, 아저씨하고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좀 생소하고 신기하다 보니까 동네 꼬마애들이 좀 와서 막 부르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냥 동네 꼬마가 물어보는구나 하고 왜? 라고 대답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네. 그 순간 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 남자애가 온몸이 다 피를 철철 흘려서 피칠갑이 돼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아저씨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돋는데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찰박하고 물을 밟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이 아니고 그 아이의 몸에서 나온 그 피가 고여서 그 피웅덩이를 제가 밟으면서 소리가 난 거였어요. 와, 대박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뒤로 주저앉은 상태로 멍하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선은 그 아이를 고정해놓은 상태로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아저씨 아저씨하고 한 번 더 저를 부르더니 그대로 몸을 뒤 돌려가지고 그 계단 쪽에 있는 철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철문을 쓱 통과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거의 1분 가까이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뒤로 넘어진 그 상태로. 후덜거리지, 진짜.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바닥에 분명히 제가 피웅덩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그냥 복도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놀라서 일어나서 복도 문을 딱 열었어요. 복도 문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애가 통과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발걸음 소리나 이런 거를 제가 뭐 그때 정신이 하도 없어서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발걸음 소리도 하나도 들은 게 없었고 문을 딱 열었을 때 거기에는 이제 불 다 꺼진 어두컴컴한 그 복도만 제 눈앞에 보여 있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상태로 있다가 그 하던 거 작업 마무리는 됐으니까 예. 그냥 그 복도를 통해서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거기가 층수가 12층이었거든요.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애가 지나간 그 복도로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그 원래 제가 있던 계단으로 해서 그냥 계단을 1층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빠져나왔어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좀 오래 근무하신 분하고 이제 그 공사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살짝 그 뭐 보통 그런 연가들이 보이면 뭔가 일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초등학생 남자 꼬마 아이가 네. 그 비상계단 쪽 그 제가 작업하던 딱 그 장소 있죠? 예. 거기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 추락을 했구나. 네. 떨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세상을 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멍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혹시 뭐 귀신이라도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유 거기 본 사람 많아요? 라고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많았나 무슨 얘기냐 보다. 그랬더니 그 어찌됐건 경비분들 순찰도시잖아요. 경비분들 순찰도시고 이제 그 미화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고 뭐 전기 나가면 이제 관리실 직원분들 올라가서 전기 같은 거 수리하시고 하시니까 어찌됐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아파트 근무하신 분 중에 그쪽 가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없대요. 거의 다 봤대요. 저녁쯤 거기에 일을 하러 가면은 안 보신 분이 없대요. 다 보셨대요. 와, 소름 돋는다. 예. 계속 거기 머무르는 거네. 예, 그렇죠. 근데 인상 차이가 다 똑같아요. 제가 본 거랑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된 어린 남자아이가 온몸에 피칠갑을 한 상태로 서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와, 예. 아저씨는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제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그냥 맞춰가지고 호칭만 바뀌고 부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무당 한 번쯤 불러볼만 하지 않나요? 아파트 쪽에서? 안 되나, 그런 게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특성이 집값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그 네.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관리를 하는데 이제 관리사무소는 흔히들 이제 그 뭐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그 관리사무소라는 곳은 말 그대로 그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하는 업무랑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지 아파트를 대표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대표하는 곳은 이제 그 입주민들끼리 투표를 거치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거를 거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쪽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동네 시끄럽다, 집값 떨어진다, 그게 뭔 큰일이라고, 뭔 대수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하도 많이 목격을 하시다 보니까 못 견디시고 그만두신 경비분도 계셨어요. 와. 그 동을 담당하시는 경비원분이셨는데 예. 못 견디고 3달 만에 그만두셨어요. 너무 보이니까. 뭐 갈 때마다 보였나 보네요. 네, 그분이 좀 원래 평상시 좀 그런 걸 잘 보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일반 다른 연가들처럼 그냥 좀 평범한 모습이나 그냥 오싹한 느낌 정도만 들면 괜찮은데 전신에 피칠갑을 한 아이가 그러고 계속 부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셨던 거죠. 저만 하더라도 보자마자 놀라서 바로 뒤로 넘어져서 굳어버렸는데 와, 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견디시기 힘드셨겠죠. 더군다나 저는 가끔 가는 거지만 그분은 매일같이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계란과장님. 말 그대로 아파트라는 공간이 여러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만 분명히 많은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입 다무는 것도 정말 빠른 곳이잖아요, 거기가. 엄청 소문이 빨라요. 예. 엄청 소문이 빠르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관리실 직원분들한테 듣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아파트 내에 있던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이제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기부터 해서 오만 가지 뭐 각종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그 좀 안 좋게 되신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영가분들이 좀 많이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에서 또 겪으신 일이 있나요? 그 아까 경비원분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가면은 그 예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경비실에 기계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경비원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되게 좀 네. 그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이제 저랑 좀 많이 친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 경비원분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는 좀 약간 공포 쪽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슬픈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제가 매달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봐드리고 하니까 이제 경비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그 연세가 좀 약간 지긋하신 경비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도 해드리고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네네. 이제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본인 손자분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이라고 또 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뻐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갈 때마다 뭐 본인 뭐 드시려고 갖다 두신 거 간식 같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음료수도 주시기도 하면서 네네. 그렇게 되게 좀 친하게 지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또 점검을 또 갔죠. 갔는데 이제 좀 시간대가 이제 저녁 때쯤이었어요. 네. 그날도 이제 좀 일이 좀 밀려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벤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그 경비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오늘 근무 날짜 아니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먼 데를 가게 돼가지고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네. 앞으로 좀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친했던 분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어디 뭐 좋은 데로 이직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직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먼 곳으로 좀 가게 돼가지고 좀 먼 데 좀 떠나게 돼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없게 돼서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또 어떻게 또 먼데 가시는데 좀 가셔도 좀 잘 지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유 그래도 마지막에 가기 전에 보고 가서 되게 반갑고 좋다고 하시더니 네네. 저한테 이제 그 본인 간식 그 보관하시는 그 냉장고 같은 게 있거든요 경비실에. 네.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하나 빼주시고 저는 이제 그분이 유자차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유자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유자차 받아 드시고 나서 아 고맙다고 하시고 나서 이제 이만 가볼게 하더니 이제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나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안 계신 거 아니까 이제 이제 안 계시는구나, 이제 좀 아쉽게 이제 다니면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다른 친한 경비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제가 유자차 드린 그 친한 경비원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딱 듣자마자 되게 충격인 거죠. 그 한 달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마지막 인사가 돼버린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얘기를 듣고 나서가 더 충격이었어요. 왜요? 이제 이분이 원래 좀 약간 그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제 그 근무 서시다가 네. 근무 교대하시는 과정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제가 그날 가서 그분을 뵀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조금 소름 쫙 돋았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그 마지막 인사했던 분이 영가분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뜨신 후였으니까요. 와. 보통 맞교대나 아니면 3교대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 교대 시간은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돌아가신 시간은 아침이신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소름 돋냐? 예. 그분은 이제 저한테 사과를 주셨고 저는 이제 그분한테 유자차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경비원분 드린 유자차 있잖아요. 네. 경비원분 드린 그 유자차 빈병이 그 경비원분 그 자리 위에 있었어요. 다른 분들 아무도 그거 안 드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냥 갑자기 빈병이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드신 분은 없고. 와, 슬프다 이거 진짜. 그 얼마나 감사했으면, 또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가족이 아닌 분에게 할까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비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뭐 좋은 분들도 만났고 집안 일도 잘 풀렸고 했다고 그 일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네. 예,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있던 것도 다 괜찮아졌고 거기서 일하시면서 이제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일을 다니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있던 일터를 한번 둘러보시는 과정에 반가운 사람이 저를 만나니까 인사를 하고 떠나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야. 그러면 네. 그분과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아파트나 그쪽에서 겪으신 건 없는 거죠? 그분하고 인사한 후에는 거기서 그분을 다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떠나셨구나. 네, 단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은 없어요. 뭐 저도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한 번 뵐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네네.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아파트 위치가 그냥 뭐 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는데 아파트 위치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도로가에 있다는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햇빛 잘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좀 양지가 좀 많이 있는 데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뭐 따로 크게 목격한 적이 별로 없고, 이제 다른 데가 이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제가 이 보는 사실을 뭐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잘 믿는 친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막 들러붙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의존을 하는 굉장히 기가 센 친구가 있어요. 오,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 친구도 저랑 같은 일을 해요. 이 친구도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이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랑 한번 이제 같이 그냥 뭐 지나다니다가 이제 그 복도식 아파트 관련된 데 지나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랑 다니면서 그냥 갑자기 이제 불쑥 튀어나오거나 보이면은 이게 막 얘기를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앞쪽에 저희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 통로 쪽에 웬 여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정면으로 딱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 앞에 막혀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약간 그 비속어가 섞이지만 이제 필터링 거쳐서 온순한 말투로 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여자 쭈그려 앉아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라더니 그냥 앞으로 그냥 휘적휘적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먼저 가봐 하고 보냈어요. 가라? 예. 이제 그 친구가 가면은 이 친구는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소리도 못 듣고 귀신도 못 봐요. 네. 그냥 아예 영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지나가잖아요. 네. 이 친구 주변에 있는 영가들이 다 튕겨나가요. 신기하다. 다 튕겨나가요, 그냥. 네네. 이 친구는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영가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잖아요. 그냥 뚫고 다 튕겨내면서 지나가 버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 밀려나와. 그냥 자기들이 피하거나 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와, 예. 그때 그 입구 막고 있던 그 영가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앞으로 가서 문을 딱 잡고 열으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오,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뭐 영가도 많이 보거니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막 뭐 튕겨낸다든지 이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곤란하거나 무서운 상황이 좀 생기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좀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귀신 방패네요, 네. 진짜로. 예, 거의 뭐 자연산 방패 뭐 거의 뭐 약간 방공호 같은 느낌의 친구라 저한테는. 이야, 벙커네, 벙커. 예. 예. 이 친구랑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얽혀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원체 막 그 밀어내버리고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슨 뭐 큰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큰일을 막는 거죠. 이야, 예. 이 친구가 큰일을 막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조금 괜찮으면은 몇 가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다른 것도 좀 맞춰가지고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가보죠. 왜냐면 좀 예. 맛은 봐야 되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네. 좀 약간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또 다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셋이서 그냥 거의 뭐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붙어 다니는 친구인데 요즘에는 이제 각자 일이 바빠서 많이 붙어 다니지 못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방공호 친구는 이제 그 곰 친구라고 하고 네. 이제 용 친구가 네네. 있는데 음. 이제 이 용 친구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이 곰 친구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뭐 어디 다녀와야 된다고 해서 이 친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 친구랑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 용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하면서 이제 좀 약간 출장을 좀 자주 가는 친구인데 네네. 출장을 어디를 잘못 갔다 왔는지 이게 연가를 묻혀왔더라고요. 예.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네. 이 친구 팔을 꼭 붙잡고 이 친구를 계속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랑도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한번 쓱 쳐다보고 저 한번 째려본 다음에 다시 그냥 이 친구 팔을 꼭 끌어안고 이 친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친구가 팔을 다쳐가지고 팔에 이제 그 붕대를 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팔이 그 귀신이 붙들고 있는 팔이었던 거예요. 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무속하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순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냥 문득 떠오른 게 이제 그 곰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곰 친구가 생각이 났고 네. 일단은 그 친구한테는 다친 것도 있고 하니까 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네. 그 용 친구랑 보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제가 이제 그 곰 친구를 불러냈어요. 네네. 이제 곰 친구가 이제 그날따라 이제 좀 귀찮은 짓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막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약간 반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내색 안 하고 이제 그냥 놀면서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연가를 주시를 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제 버티는데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곰 친구가 오자마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곰 친구랑 일부러 그 용 친구랑 계속 바짝 붙여놨어요, 제가. 예. 예, 그랬더니 이 연가가 계속 찡그린 상태로 부들부들 떨면서 붙어 있더니 결국은 놓고 사라지더라고요. 와. 결국은 놓고 사라지고 예. 그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시를 했거든요, 주변에. 멀찌감치서 이제 살짝 따라오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포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 곰 친구가 계속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 팔 다친 것도 다 나았고 그런 식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계란과자님은 귀신은 보시겠지만 혹시 그 네. 신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무속신이나 이런 것도 보이나요? 무속신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신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수호령 있죠? 네. 수호령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분에게는 소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 자체, 그 인간 자체가 그런 방패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곰 친구는 둘 다예요. 둘 다. 네. 그 곰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수호령 자체도 엄청나게 강하시고 네. 이 친구 자체도 세요. 와, 최강이네. 최강의 그러니까 방패네. 이 친구는 아예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뭐 다 되는 대신에 이제 좀 이 친구랑 위험한 데는 안 좋은 데 가면은 이제 그 곰 친구 수호해주는 수호령 분이 이제 할머니이신데 네. 좀 저를 많이 혼내시죠. 왜 데리고 위험한 데 가면 좀 왔냐고? 많이 혼내시죠. 예. 위험한 데 가면 좀 많이 혼내시는데, 예. 아무튼 그 곰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 친구 덕분에 본의 아니게 위험한 일을 피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보이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따로 내색은 안 했어요. 네네. 본인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이제 본 친구가 아니었으면은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이제 죽을 뻔했던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제가 뭐 다음번에 또 시참 때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테마를 하면 최강일 텐데, 그죠? 안 그래도 전에 한번 이 친구랑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랑 우리 폐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 궁금하다 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진짜 내가 너랑 폐가를 가면은 그 할머님께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 위험한 데 가면 혼내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위험한 데 가면 혼내신다 그랬으니까 예,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본지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피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예요. 지금 거의 뭐 10년을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다 되는 가까이 동안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이제 좀 위험한 일도 많이 벗어나기도 했고 이제 제 멘탈도 좀 잘 다잡을 수 있는 친구인 거죠. 야, 어떻게 딱 운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친구분이 되게끔. 네, 제가 이거 얘기하느라고 이 친구한테 좀 허가도 받아내면서 이제 같이 홍보도 좀 했습니다.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친구분의 이야기도 종종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 이야기도 좀 나올 거고요. 아까 뭐 귀족분들 중에 뭐 경비원 이야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경비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오. 예, 이 경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근무를 서시니까 이야기가 네네.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본 것뿐만 아니고 경비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리실 그쪽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계란과자님 앞으로도 네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금은 계란과자님께서 겪으신 실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복도식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슬프면서도 또 소름이 돋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또 마지막 친구분도 특이하네요. 또 귀신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귀신들이 전부 다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또 특이한 친구분의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웅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 스키다시와 일본 집에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웅아비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이에요, 돌빈.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뭐 똑같죠, 뭐. 아, 잘 지내셔야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음, 아, 오늘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키다시가 제 일본인 친구예요. 네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졌던 친구인데, 영안이 있는 친구고, 실제로 그 스키다시 부모님들께서도 약간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같이 여행 가서 벌어졌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참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다시가 가고시마 지역에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참 20살 때 약간 자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조금 솔직히 많이 무서워하는데 지금은 네. 그 당시에는 약간 풀네음이나 약간 녹음진 경치 같은 거 그런 거 약간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게 로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예. 네. 당시에 한국도 되게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키다시 생각도 나고 해서
가고시마를 갔어요. 거기도 경치가 막 녹음진 곳이 되게 많아요. 나름 네네. 괜찮거든요, 거기도. 경치도 한적하고 그냥 가서 스키다시 그냥 놀리면서 또 담배나 피고 오자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뭔가 딱 하려고 계획을 짜고 간 여행은 아니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간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상당히 스키다시 아버님을 되게 꺼려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왜 꺼려 하냐면 약간 그런 연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랑 좀 상성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꺼려하는 편이죠. 그래서 갔을 때 스키다시 집에서는 머물지 않고 제가 거기에 괜찮은 료칸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냥 할 것도 없고 편하게 갔다 오자 했는데 막상 가니까 스키다시도 뭐 이제 영혼도 하나 없이 저를 맞이하고 예. 뭐 이미 저 보자마자 이제 지쳐 있는 표정이에요. 벌써부터 지겨운 거예요. 서로가 이제 네네.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피차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가 그 만나서 놀면 또 대화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럼 뭐하러 만나요? 그냥 그저 옆에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같이.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갔는데 경치도 보다 보니까 그냥 경치고 동네도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동네고 밥 먹으면 그냥 맛있고 그냥 아 좋다 맛있다 좋네 이런 여행의 연속이니까 너무 심심해서 제가 스키다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스키다시가 놀러 올 때 제 친구들을 조금 알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같이 예. 놀고 하고 예.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스키다시 친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오, 예. 그때까지. 오, 예. 그래서 거기 가고시마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사냐 이랬어요. 제가 예. 네, 친구는 없냐 여기에? 이러니까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너 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 않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쯤엔 도쿄 올라가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 지역에 예. 남아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줘라. 친구 좀 보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도 뭐 새로운 친구면 재미있지 않겠냐 하니까 친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말 뒤끝을 약간 흐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스키다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말을 흘릴 때는 뭔가 있어요 항상.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성격을 아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아 뭔가 네. 있나 보다. 네, 그쪽 관련된 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엄청 졸랐어요. 소개해달라고 만나서 같이 놀자고 한번 끈덕지게 보자. 조르니까 네,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뭐라 막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니까 네네. 뭐라 막 하면서 끊고 나서 아 그러면은 통화를 했는데 내 친구들 집에 한번 놀러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스키다시가. 예.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스키다시 친구네 집도 스키다시네 동네예요. 가까워요. 예. 제가 스키다시 아버님 싫어하잖아요.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다행히 마주치지는 않고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2층 집이었어요. 네. 지금 뒤에 배경처럼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한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그냥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2층 집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고급지지도 않은 그냥 2층 집이었는데 벨 누르기 전에 스키다시가 저한테 언급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뭐였냐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거를. 예. 태도 자체가 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희한할 정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뭐, 어려운 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혼자 있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있다면서 그렇게 쪼그리가 돼 있냐. 편하게 가면 되지. 근데 가서 무슨 난리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배를 누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막연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네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약간 느낌이. 아, 뭔 깨림직하구나. 약간 막연하고 깨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뭐가 보이고 들리지는 않았는데 집도 그렇다고 어둡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도 약간 공간성 공포라고 해야 되나? 공간에 대한 공포?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오길래 약간 집 자체 분위기가 좀 푹 가라앉은 느낌이 드니까 네네. 제가 스키다시 눈치를 살짝 봤어요. 당시에 스키다시가 웬만한 일에는 반응이 없는 친구예요. 되게 반응이 없어요. 모든 일에. 네. 놀라거나 막 뭐 그런 게 없는 친구인데 표정에서 약간 초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놀러 온 이 집이 스키다시한테 이 친구가 맞나 싶은 거예요, 제가. 예, 예.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에는 맞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뭐 크게 먼지털이 한번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친구 관계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직감적으로 그 느낌이 와서 들어가서 소파에 앉은 다음에 그 친구를 봤어요. 네네. 그 친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 다마고치 할까요? 다마고치? 고치? 네, 다마고치라고 할게요. 네. 걔가 예. 한국어를 걔를 못하니까 저도 일본어를 그 어느 정도만 알아듣지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거의 그 일본인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면은 거의 반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반대편에 그 친구가 앉아있고, 스키다시랑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막 하는 거예요. 네네. 스키다시한테. 근데 그 뉘앙스는 알아듣잖아요, 사람. 네. 다정한 뉘앙스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스키다시는 계속 듣고만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득 주방에 가서 음료수도 가져오고, 음료수 대접은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스키다시 눈치를 제가 계속 보는데,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이렇게 당황하는 게 살짝살짝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안달보다 못하는 자세 있잖아요. 약간 불안정한 거, 사람이. 네. 눈동자 자꾸 흔들리고. 제가 그 일본인 친구를 계속 보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표정이나 제스처가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네. 속된 말로 좀 띠꺼웠어요. 첫인상이. 스키다시가 일단 제 친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형적인 가불 관계인 거예요. 예. 얘네가. 을이 스키다시인 거예요, 이게. 예.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썩 좋지만은 않죠, 당연히. 제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2층 집이니까 그 제스처로 손가락으로 위층 가리키면서 올라가고 싶다. 예. 위에 봐도 되냐?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 다마고치라는 친구가 가도 된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계단을 올라가서 저는 뒤따라가는 상태였는데 스키다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 다마고치라는 친구가 제 앞에서 스키다시를 이렇게 살짝 보는데 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괜찮냐 이런 표정? 약간 뭐 돼? 허가를 구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표정을 짓길래 일단은 뭐 스키다시를 쳐다보니까 제가 스키다시를 같이 봤어요. 스키다시 보니까 되게 껄끄러운 표정이에요. 딱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지그시 잠깐 동안 스키다시를 보니까 저를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셋이 같이 올라갔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2층을 보니까 약간 복도형의 2층인데 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 그 반대편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 쪽을 제가 딱 바라보면 계단 올라가서 네네. 어떤 한 공간에서 스피커 같은 거 틀면은 그 스피커 쪽으로 제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리는데 방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귀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되면 차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귀가 완벽히 그쪽으로 가 있어야 더 제일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복도 따라서 그 끝에 있는 방을 보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자글자글자글 소리가 들려요 또. 근데 그쪽을 안 보고 화장실 쪽을 보게 되면은 안 들려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좌우를 고개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신기하니까. 네. 이렇게 시야에 따라서 소리가 차음이 될 수가 있나? 일직선 복도인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멍하니 고개를 좌우 왔다 갔다 거리는데 희한하다 이러고 있는데 정막하니까 제가 정신이 들어서 뒤에 있는 다마고치 얼굴을 봤어요. 뒤돌아서. 예. 근데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뭐야? 예. 근데 걔 웃는 표정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뻐드렁니가 되게 심해서 되게 뽑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키다시가 그런 와중에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멍한 애가. 느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마고치가 그러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지가 먼저. 네.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스키다시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방으로 가자 하면서 제 척추 쪽 있죠. 네. 등어리 쪽을 이렇게 살짝 툭 밀었어요, 저를. 네네. 근데 그 찰나에 방문 앞에서 어린 남자의 정도 키 정도 되는 약간 카메라 찍듯이 번쩍하고 보이는 거예요, 또. 예. 잔상 같은 게 진짜 찰나적으로 보였어.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방을 왜 들어가요, 제가 미쳤다고. 그렇지. 예. 그냥, 스키다시 손목 잡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네네. 스키다시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뒤쪽으로 그 친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층 집이. 데리고 가다가 집을 봤더니 2층에 있는 방 있잖아요, 창문이 예. 있는데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고 있는데 그 창문이 낮아가지고 그 친구는 한 명치 정도까지만 보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옆 창틀 아래쪽으로 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요? 네, 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키 작은 네. 아이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머리만 보였겠죠. 보통은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바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 웬만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불쾌한 상태였어요, 기분이. 네네.
느낌이 오잖아요. 스키다시한테는 좋지 않은 게. 그러니까 불쾌해가지고 원래는 고개 돌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계속 봤어요. 그냥 네. 창가 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걔네를 봤어요. 봤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그 키 작은 아이가 옆으로 싹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와. 이동하듯이. 예.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유추였는데 스키다시가 원래 친구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유추가 되는 거죠. 네.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쟤네한테. 스키다시 성격이 저는 되게 막대하거든요. 저는 되게 쉽게 대해요. 욕도 네네. 막 하고 니까 싶게 막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애가 되게 소심해요. 네. 되게 이상하네. 주눅 들어있고 예, 제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료칸을 일단 스키다시를 데려가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네. 내가 봤으면 당연히 얜 봤겠죠. 뭐냐 아까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말을 안 해요. 애가 뚱해가지고. 아이고, 답답하게 얘기하지. 결국에는 말을 천천히 하는데 대강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릴 때 스키다시가 조금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네. 친구도 없고 그 중에서 어떤 한 두 친구들이 자신을 되게 많이 괴롭혔더라 이거예요. 네. 때리고 막 괴롭히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랬는데 그 둘이 단짝이었대요. 괴롭히던 애들이. 네네. 속된 말로 일진 애들이죠. 일진 애들 두 명이 같이 다니는데 둘이 같이 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대요. 예. 교통사고로. 예. 그 장면을 그 다마고치가 봤대요.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 뒤로 스키다시 말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다마고치 옆에 쭉 있었다. 그 뒤로. 네. 그런데도 걔 혼자서도 자신을 계속 괴롭혀 왔대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안 만나면 되지. 뭐하러 만나냐. 이런데 거기가 동네가 좁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죽은 영가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 좋게만은 생각은 안 했는데 네. 다마고치가 이간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스키다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끼가 있잖아요, 애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애가 착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지만 그게 눈에 밟히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얘가 이간질을 한 거예요. 영가랑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와, 예. 이런 경우도 있네. 예, 자기가 접촉을 시도를 몇 번 했대요. 여태까지 그 영가가 된 친구한테. 예, 예. 근데 처음에는 대화가 됐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걔가 이간질을 하고 나서 걔가 자기랑 대화를 안 한대요. 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또 사실 저도 뭐 학교 다니다 보면은 잠깐 동안 누구나 따돌림을 당할 때는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뭐 누구나 따돌림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죠. 그 마음이 동조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제가 만약에 한국이라면 걔를 어떻게 할 방법이 많을 텐데 네네.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제가 그냥 한국 가면 끝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계속 이어질 테고 그때도 어렸을 때고 하니까 제가 스키다시한테 말을 했어요. 다마고치를 한번 부르라 밖으로. 오호, 예. 집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걔를.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찾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예, 예. 그래서 밖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스키다시는 또 제 성격 아니까 또 어렸을 때고 하니까 괜히 막 그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하지 마라 이러는데 네네. 아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뭐 대화 좀 나눠보려고 한번 불러라 계속 하니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났거든. 저기서 오는 거예요. 뻐드렁니가. 뻐드렁니가 멀리서도, 좋다. 네. 예. 뻐드렁니가 보이는데 예. 멀리서도 보여요. 그 뻐드렁니가 하도 크게 나가지고 와, 예. 그래가지고 보는데 또 마음 추스리고 있다가 그 얼굴 보니까 또 열이 받더라고요. 예. 뻐드렁니 보니까. 그래서 예, 그냥 그 얼굴이 되게 열받게 생겼어요. 일단 얼굴 자체가. 그래서 짜증도 나고. 예, 그리고 스키다시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 화가 나죠. 여긴 일본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면에 네. 일본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되게 위험성 있는 발언인데 그냥 때리고 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 그때는 솔직히. 네네. 그래서 와가지고 어차피 대화는 안 되니까 네. 제가 로우킥을 엄청 때렸어요. 그래요? 얼굴은 차마 못 때리겠고. 그냥? 네, 그냥 와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20살 때예요. 20살 때. 그래서 예. 한참 그럴 때니까 때리니까 스키다시가 안 말려요. 예.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 때리는 것도 이렇게 몇 대 때리다 보면 사람이 상당히 지쳐요. 그것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서 근데 맞고만 있어요? 그냥 맞고 뭐 일본어로 쫑알쫑알 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하나 쭈글쭈글 되는데 그냥 때렸어요. 그냥 뭐 아, 예. 그래 뭐 예. 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네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괴롭힘을 그런 쪽으로 당하면은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했나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스키다시 성격은 아니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애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말했죠. 그 스키다시 아빠한테 잃는다고. 일본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말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그냥 쭈뼛쭈뼛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네. 가고 나서 스키다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창피해했어요, 저한테.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를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면은 막 서로 투닥투닥하고 욕하고 맨날 그런 친구인데 조금 약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예. 그때부터 조금 스키다시를 좀 많이 챙겨줬죠, 제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답답한 친구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오늘로써 뭔가 스키다시 그분의 뭔가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강해요. 저한테는 되게 본인한테는. 강하고 네,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네. 한국 와서도 되게 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안 그럴 줄 말수는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없지만 한국에서도 말수는 없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그 막상 가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제가 한번 경험을 하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친구인데도. 예. 근데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삶을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죠.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새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고시마 계속 있지 말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도쿄 올라가서 뭐 알바하고 막 그러고 싶어하는 애들 천진데 너는 왜 여기 계속 머물러 있냐. 네. 근데 자기는 그냥 가고시마가 좋대요. 아, 그 뭐 어떡하겠어요. 고향 뭐 그런 개념이겠죠, 뭐. 본인이 뭐 떠나기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네네. 네. 그 뻐드렁 네. 너무 웃겨가지고 아우 참 자꾸 생각이 나네. 그 웃는 모습 있죠. 그 뻐드렁내 팩 해가지고 핑 하면서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생각이 되게, 나는 거예요, 자꾸. 네. 되게 피부도 되게 하얗고 말랐었어. 그래서 뭐 그런 일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뭐 전에 스키다시 이야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뭐 스키다시라는 일은 상당히 많으니까 스키다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서 무섭진 않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 너무 잘해주셨고, 네. 어쨌든 귀신 이야기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분이랑 겪었던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네. 안 거는 귀신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안 거거든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 이간질이 되려면은 이간질을 당하는 사람이나 영가들이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조건이. 그쵸? 그래야지 이간질이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그런 구도가 안 나오죠. 쉽게는. 아, 그치. 뭐 일반인들이 할 수는 있는 네.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신과 사람을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 자체의 그 표현을 처음 들어본 거라서,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뭉아비님께서 또 일본 친구, 친한 친구 분이시잖아요. 스키다시 네. 친구분과 그리고 이제 뻐드렁니 다마고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팩트는 그 뻐드렁니 다마고치 친구분이 좀 이상한 친구였다. 그 스키다시 친구분이었지만 아무리 친구여도 뭔가 이상했다 느낌이. 그 뻐드렁니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과 그 친구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이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비보잉을 하던 연습실에서 있던 일과, 그리고 뒤에 또 배경처럼 캠핑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장에서 그 담력 훈련을 하다가 실제로 겪은 일도 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뚱뚱한 비보이님 맞으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렇게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비보잉을 또 연습하던 어떤 연습실에서
겪은 또 실화가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네네. 바로 그 이야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들어가고 싶은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을 이제 막 한 번만 가볼게요라고 하기보단 그냥 돈을 내고 편하게 배우자 학원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쿨생으로 이제 레슨을 받으러 레슨비를 내고 이제 그 팀의 연습실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레슨생이 저 하나뿐인 거예요. 가는데. 예. 네, 유명한 팀인데도 저 혼자라서 그냥 형들이 레슨 날짜 상관없이 오고 싶을 때 연습하러 와라. 예. 그리고 약간 수업스럽지 않게 약간 팀 멤버처럼 같이 연습을 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연습실에 항상 일찍 와서 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연습실이 건물이 있으면은 2층 건물인데 2층은 태권도장이 있고 저희 연습실은 이제 지하인데 반지하도 아니라 진짜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진짜 지하였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연습실 도착하면은 그 자물쇠 따서 올리고 철장 같은 거 올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마다 예, 예. 연습실 불을 킬 때까지 그 불 켜는데도 손을 더듬어서 켜야 돼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불 켜기 전까지 막 괜히 혼자 다 알아, 뭐 다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무서우니까. 내 무너기가 다 보인다 이러면서 이렇게 불 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네네. 이제 연습이 끝나고 비가 오던 날 이제 같이 가는 팀형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예. 네, 그 팀형이 가는 길에 버스에서 버스 타고 이제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네, 형 뭐 가는 길에 심심해서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그 공부 안 하면은 밤새 공부하듯이 댄서들은 이제 연습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정이 안 맞으면 새벽에 연습을 해요. 새벽 연습을 예, 예. 밤새서. 그래서 12시 넘어서부터 막 연습을 하긴 하는데 어느 멤버가 이제 새벽에 혼자 연습을 하다가 예. 이제 제가 들어오는 입구 그 스위치를 켜는 입구 부분에서 약간 기억자로 약간 오른쪽 벽에 또 출구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 가는 문이거든요. 예. 건물 화장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밖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가까워서 그쪽으로 다니고 이제 입출입은 이쪽으로 하는데 네네. 새벽 연습을 하다가 이제 혹시 헤드스핀이라는 기술 뭐 돌비님은 아시나요? 오, 알죠. 그거 헤드기어 쓴 다음에 거꾸로 돌아서 막 도는 거. 네네네. 헤드스핀이라는 기술을 연습을 하다가 그 화장실 가는 출구 쪽에서 헤드스핀은 이제 비보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돌아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시야가 다 보여요. 예. 돌면서 내 주변에 시야가. 근데 헤드스핀을 하다가 그 출구 쪽에서 그 화장실 가는 문 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다리를 모으고 쪼그려 앉은 자세의 꼬마 아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게 약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 순간 눈이 마주치자마자 놀래서 넘어진 거예요. 헤드스핀을 하다가. 예, 예. 근데 넘어지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짐 싸서 달려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왜 짐 싸서 달려나왔냐면은 헤드스핀을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똑바로 마주친 거예요. 네네. 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헤드스핀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몸이. 예. 근데 그럼 쪼그려 앉아있는 그 애기도 쪼그린 상태로 거꾸로 같이 오. 눈을 마주쳤다는, 네,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헤드스핀 하다가 마주친 게 생각나서 바로 짐 싸서 밖으로 나왔다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연습실 이야기가 그 형이 계속 버스에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준 이야기예요. 네.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 화장실 가는 출구에서 그 또 연습을 하던 다른 팀 멤버가 그 문 쪽에서 애기들 2명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 네네. 조그만 아이들 한 5세, 6세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근데 왜 저희 연습실에는 귀신들이 왜 다 애기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팀장이 하는 말이 너 연습실 들어올 때 입구에 그거 못 봤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실 들어올 때 입구에 그 성경 말씀 써져 있는 나무판 알죠? 뭐. 아, 알죠. 예. 그게 연습실 입구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네, 형 그거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이 건물 자체가 교회였다. 근데 예. 지금 2층에 태권도장이 예배하는 곳이었고 우리가 쓰는 연습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놀이방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화재가 나서 안 좋은 일이 화재가 났었다. 아,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나온 거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소름 끼친 게 그 화장실 가는 문 쪽에서 계속 애들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 화장실 가는 문 위에 비상구 표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상구였던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름 돋지? 그 놀이방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것 중에 첫 번째 얘기가 이렇게 여인실에서 헤드스핀 하다가 눈 마주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헤드스핀이라는 네. 그 자세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냥 머리가 땅바닥에 있고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자세잖아요. 그쵸. 머리가 돌아가는 자세죠.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시야는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시야인 건데 그 아이가 정면으로 보였다는 것은 그 아이도 거꾸로 앉아서 헤드스핀 자세로 양반다리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네네. 그 왜 귀신은 거꾸로 돼 있다, 거꾸로 행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네. 맞아떨어지는 그거였죠. 와, 소름 끼친다. 거기가 실제로 교회 건물이었대요. 네, 교회 건물이었고, 그래서 그 화재의 사건 때문에 엄청 싸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연습하시다가 별의별 또 그 귀신들 보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야영장 바로 시작할까요? 갑시다. 여기는 제가 21살 때 있던 일인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청소년 문화 어떤 그런 팀이 있어요, 경기도에. 네네.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연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쪽에서 협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원 같은 거를.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들을 데리고 그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어느 야영장에 합숙을 가게 됐어요. 겨울에. 오, 예. 근데 그 야영장이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서 엄청 커요. 그 예. 영지마다. 그래서 겨울이라서 아예 사람을 안 받기도 하니까 저희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직원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애들까지도 데리고 그 야영장으로 합숙을 갔는데 이게 그 영지마다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렸는데 영지마다 엄청 좀 거리가 멀어요. 그 영지마다 1형지부터 있는데 입구부터 사무실에서 1형지가 저희가 이제 1, 2형지 있는 데가 저희 숙소였어요. 네네네. 근데 밥을 먹으려면 사무실을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내려갔다 오면 다시 배고플 정도로 좀 거리가 있어요, 영지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데에서 사실은 무서웠던 거는 이제 겨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멧돼지 발자국이 막 숙소 앞에 찍혀있던가 뭐 그런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예. 완전 산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합숙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내일은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네. 저랑 갔던 약간 철없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 12명 애들을 데리고 담력 훈련을 같이 하재요. 네. 마지막 날 그 아침에. 그래서 내일 가니까 할까 해가지고 결국 담력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영지별로 이렇게 코스를 짜서 미션을 짰는데 네. 이제 사진에 있을 저희 숙소에서 삼형지까지 가서 삼형지에서 그 정자 같은 게 있어요, 오두막 같은. 네. 거기서 첫 번째 미션이 3명 다 나오게 비보이 포즈로 사진을 찍기가 첫 번째 미션이었고, 오, 예. 두 번째 미션이 쭉 올라가서 오영지에 있는 그 야외 수영장에 있는데 그 수영장 기계실이 수영장만큼 넓잖아요. 그렇죠. 네, 수영장 기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쪽지를 가져오는 게 두 번째 미션이고, 네. 마지막 미션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그게 직원들이 파령지를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직원분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이시라서 6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파령지를 가지 말라는데 하는 말씀이 이제 저희한테 야 거기 귀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도 안 하고 예. 거기 운영이 안 되는 영지다. 그래서 귀신 나와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때 막 21살 이런 애들이랑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무슨 귀신이야 이러면서 그냥 직원들 퇴근하고 직원분들이 가시고 이제 파령지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마지막 미션이었어요. 오, 예. 꼭대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파령지는 완전 꼭대기인데 그래서 예. 이제 저녁이 되고 어차피 다시 올라오면 배고프니까 이제 치킨 한 10마리 정도 챙겨가지고 이제 밤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담력 훈련을. 근데 제가 첫 번째 팀이 된 거예요. 저랑 제 동갑내기 친구랑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셋이서 이제 첫 번째 팀으로 가는데 이제 2월이라서 2월 말이었는데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산에 네. 위험한 거예요. 이제 오르막길인데 하필 근데 출발하자마자 저희 조에 있던 그 막내가 넘어져가지고 그 당시가 스마트폰이 초창기 때인데 옵티머스 빅이라는 핸드폰이 깨져버린 거예요. 액정이. 예. 뭔가 이때부터 되게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괜찮다 이러고 이제 삼형지 가서 그 정자에서 셀카 모드로 3명이 다 나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제 오영지까지 가는데 이게 영지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오영지를 가는데 저는 사실은 그 파령지를 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수영장 기계실이 소리가 막 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기계실은 실내잖아요. 수영장은 그렇지. 야외여도. 네. 근데 이제 그 기계실 깊숙한 데다 저희가 아침에 쪽지를 두고 왔어요. 그 미션 네. 쪽지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수영장 기계실 너무 무서워서 쾅쾅쾅쾅 소리가 계속 나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꾹 참고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막내가 보고 있으니까 데리고 오영지에서 그 쪽지까지 챙겼어요. 네. 이제 파령지를 가야 되는데 칠영지를 거쳐서 파령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칠영지가 운영을 이제 겨울이라서 사람을 안 받다 보니까 칠영지도 운영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거기가 해병대 캠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통나무 타고 가야 되고 막 줄 잡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거 알죠? 막 훈련 그런 거. 예, 예. 네, 그런 뭔가 수련의 코스로 돼 있는 거예요. 칠영지에서 파령지 가는 길이. 네. 근데 그걸 저희가 그 밤에 그 통나무를 건너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갔어요. 칠영지 반대편으로 돌아서 파령지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뭐 거의 폐허? 막 진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직원들이. 아예 안 예. 쓰는 거. 예. 근데 거기 도착했을 때 너무 무서웠던 게 저희가 음악 그 노래를 녹음하기로 했던 미션인 그 화장실이 그 센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이게 예. 분명히 운영이 엄청 오랫동안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진짜 그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네. 깜빡거리는 건 벌레 때문이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화장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털이 쓰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그런 조용함 있잖아요. 너무 와. 무거운 공기에. 예. 그 산꼭대기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뭔 노래 불러 이러다 그때 이제 리쌍의 TV를 꺼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사랑해서 그거.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3명 목소리가 다 나와야지 미션이 성공인데 셋이서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네 입술 이 후렴 부분을 널 너무나 사랑해서 커튼을 쳤어 새빨간 네 입술 이걸 부르고 예. 내려가는데 저희가 분명히 처음에는 이제 막내가 핸드폰이 깨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위험하니까 애들을 시키지 말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끝나니까 이제 내리막길만 내려가면은 다시 이제 숙소 가서 애들 하는 거 구경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룰루랄라 내려가가지고 이제 2번째 팀 출발하고 3번째, 4번째 팀까지 다 이제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미션을 다 성공한 건 저희 1번째 팀밖에 없었고 네네. 대부분이 이제 어린애들이라서 오영지에 있는 수영장 기계실에서 포기를 하던가 기계실에서 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팀은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칠영지가 막혀있다 장애물 때문에 못 갔다 파령지 그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미션을 성공한 게 저희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방에 다 모였어요. 이제 12명이 방에 모여서 야 그럼 미션 확인하자 이래서 첫 번째 미션 사진 찍은 거 보여줘봐 이래서 사진 찍은 걸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쪽지 봐봐 이래서 이제 저랑 저희 팀이랑 마지막 팀만 성공을 했죠. 쪽지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미션인 파령지에서 노래 부르기는 저희만 성공을 했잖아요. 첫 번째 팀이.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 팀인 저희가 이제 틀어줬어요. 우리가 녹음한 거를. 네. 저희는 부르기만 하고 녹음한 걸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2번 소름 돋고 한 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소름 돋는 일이 이제 녹음본을 들었어요. 3명 목소리가 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 녹음본을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녹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으아 네 입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있는 부분만 잘 안 들릴 뿐이지 이제 리듬이 비는 부분에는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이 계속 으악 막 괴로운 듯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예. 녹음된 게. 저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와, 다 섰어, 여기. 예. 이걸 듣고 남자 12명이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형 잠깐만요 이러고 다시 들어볼까? 다시 들어도 새빨간 으아 네 입술 이러는 거야. 예. 이게 이렇게 녹음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우리 룰은 첫 번째 팀이 돌아오기 전까지 두 번째 팀이 출발을 안 하는 게 룰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는 마을은 옆산에 있어요. 옆산도 엄청 먼 옆산에 마을이 있고 직원분들은 6시에 퇴근해서 9시부터는 그 가로등까지 다 꺼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밖에 없는데 그 산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멧돼지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진 않잖아요. 게다가 남자 목소리라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 12명이 그 숙소가 방이 2개인데 6인실씩 2개였는데 한 방에서 다 자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실내였고 야외에 화장실 건물이랑 샤워 건물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 12명이 다 같이 가고 씻을 때도 12명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 작은 샤워 부스에서 한 4명짜리 들어갈 수 있는 샤워 부스에서 12명 다 같이 씻고 너무 무서워서. 와. 그러고 이제 다음날 어차피 저희는 떠나니까 막 노래도 틀고 하다가 겨우 이렇게 다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이제 두 번째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요. 오, 예. 그게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KT에서 막 초창기 스마트폰 초창기라서 그 테이크 원이라는 핸드폰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저희 요즘 핸드폰에 이제 스피커가 따로 부착되어 있잖아요. 음악 들을 때 이제 핸드폰을 그렇죠. 들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스피커가 따로 없고 그 수신기라고 해야 되나? 듣는 부분 핸드폰에 귀 전화할 되는 때. 부분. 네. 근데 그 부분으로 음악이나 녹음한 거를 들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딱 수신기랑 발신기 부분만 고장나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 다 되는데. 예. 진짜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안 되고 전화도 불통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리고 듣는 것도 안 들리니까 핸드폰이 딱 그 두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없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왜 하필 이거를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제가 그 당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올렸어요. 얼른. 오, 예. 근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게 형식 알 수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아, 그 파일 자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녹음본을 다시는 못 듣게 한 거예요. 저희한테서. 핸드폰 고장 내버리고 소름 돋네. 파일 형식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녹음실에서 가수들 귀신 목소리가 녹음되면 대박이 난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때 2월 말에 갔었는데 4월 초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팀들이 오디션이 많았어요. 오, 예. 근데 거기 있던 전원이 그냥 세계대회 우승한 팀들 있죠. 그냥 유명한 팀 말고 국내에서 네네. 어느 정도 유명하다가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되게 잘하고 하니까 네. 전원이 그 팀에 들어가요. 중학생들도 4월 초에 다 한 명도 남겨없이. 갑자기 예. 정말 저희야 뭐 21살 이럴 때니까 뭐 어떻게 뽑힐 수 있는데 잘하면은 춤을. 예. 근데 막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되게 핫할 만한 팀들에 그 중학생 애들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다 전원이. 그래서 그 형들이 얘네 뽑은 이유는 그냥 아예 어리니까 아예 키워버리려고 뽑았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야영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 좋은 일로 끝나요. 그 녹음된 파일은 없어지고 못 듣게 됐지만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해서 한 1년도 안 쓰는데 핸드폰을 바꿔버리고 그 녹음 했다가 고장나가지고. 아니, 사실은 네. 그 녹음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그 파일이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좀 더 좋았긴 했는데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본인이 겪은 그리고 들었던 실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섭다. 이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 TV를 껐어라는 게 그 리쌍 분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녹음이 된 게 이런다는 게 너무 무섭네요. 그게 그 노래마다요 그 사이사이마다 그런 귀신의 소리가 녹음되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또 시청자 참여하신 분 중에서는 터보 김종국 분의 노래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래를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래 그 중간중간 빈 부분에 코러스로 들어간다거나 좀 요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지 말라는 곳은요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절대 안 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은 가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뽀로로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닉네임이 너무 귀여워요. 뽀로로. 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습실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뽀로로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연습실에서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어떤 연습실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한 10년 전쯤 제가 이제 가수가 꿈이었어가지고 예. 네,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겪은 이야기인데요. 오, 연습생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원래 사실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요즘엔 더 치열해져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연습실에서 겪었던 거 에피소드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녹음실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어서 네. 이제 같이 연습을 했었던 동생한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제가 듣게 됐어요. 좀 아, 또? 많이 놀라게 된. 예.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항상 네. 먼저 시작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렛츠 네.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먼저 처음에 이제 귀신을 봤던 게 저였어요. 그 연습실에서. 네, 이게 지금 한 건물이 그 기획사였는데 네. 제가 연습을 주로 했던 곳은 3층이랑 4층이었고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는 녹음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자 연습생들은 그 체중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돼도 이제 식당 밥을 먹으러 가는 인원이 있고 이제 연습실에 그대로 남아서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몇 킬로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연예인들은 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략. 보통 한 160이라면 적어도 한 47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한 45, 6 정도? 네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연습실에 나와야 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에 다른 연습생들이 다 나가서 밥을 먹고 저랑 그 또 여자 연습생 한 명만, 그러니까 총 2명만 이제 그 연습실 안에 남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4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있다가 너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래층에 그 소속 그 가수분들의 그러면 안 되지만 팬분들이 주시는 되게 쌓여있는 초콜릿이나 그런 과자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받고 그 과자나 이런 먹을 것들 네. 많이 받으면 다 먹을 순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그렇게 예.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무실에 있어요. 3층이 사무실인데 3층 사무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 그 여자 연습생 친구와 우리 하나만 빼서 먹자 해서 4층에서 3층으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분명히 그 저희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대리님이 있는데 그 대리님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나가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였던 그 친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고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텀을 두고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실망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예. 왜 다시 올라오냐고 물어보니까 보컬 선생님 오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 그치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보컬 선생님이 보컬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사무실을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대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계단에 내려가는 와중이었고. 네. 그래서 대리님이 오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보컬 선생님만 이제 그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근데 일찍 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보컬 선생님이 좀 일찍 왔어. 근데 아무도 없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대리님이랑 같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나 혼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제가?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대리님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빨간색 체크 셔츠에 갈색 가죽 자켓에 스키니진을 입었었어요. 근데 뒷모습이었어요, 그게. 예. 뒷모습이었는데 제가 사실 마음속에서 대리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뭔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 뒤를 바로 따라서 들어갔는데 사무실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보컬 선생님만 이제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아, 내가 요즘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서 헛거를 봤구나. 예. 너무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었고, 이제 제가 그 보내드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4층의 이제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여자 연습생 여자 친구들끼리 그 단체 안무를 연습을 하려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안무실로 가자라고 해서 네. 거실 입구에서 다 같이 안무실 입구로 가는 중이었었어요. 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안무실 입구로 안 가고 여기 보컬실 3라고 3룸이라고 하는 이곳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순아 우리 단체 안무 하기로 했다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되게 차가운 목소리로, 왜냐면 제가 맨 뒤에 가고 있었는데 예. 제 바로 앞에서 그 친구가 방향을 틀어서 V3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순아 우리 연습해야 된다고 하니까 언니 저 보컬 연습해야 돼요 라고 되게,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되게 차갑게 이야기를 하고 V3로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켜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보컬실 문이 되게 두껍잖아요. 아, 잠금도 그쵸. 이렇게 예.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잠금이 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그냥 이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안무실로 이제 저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스피커 바로 옆에서 춤을 엄청 열심히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실 입구에서 안무실까지 한 3-4걸음이면 가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좁아 보여요. 예. 네네.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방금 제가 그 돌순이와 얘기를 했고 3발자국 걸어서 들어가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네. 지금 여기 V3로 들어간 네. 그 친구가 안무실로 들어갔는데 안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말이 근데 안 이게 되잖아.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10초간 정지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그 V3 룸을 보게 됐는데 예. 불도 꺼져 있고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다쳤었는데 아까. 네. 이게 보컬실 문이 무거우니까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내가 헛거를 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말을 했어요, 애들한테. 예. 했더니 뭐 믿는 친구들도 있고 장난치지 마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 후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저희들이랑 예. 저희랑 똑같은 모습을 한 귀신을.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게 되게 좀 이렇게 회사 관계자분들도 조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남자 연습팀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연습팀이 원래 저희가 항상 10시에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일찍 와서 연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8시 반에 모이기로 했대요, 하루는. 네네. 근데 그 팀의 리더 오빠가 한 8시 반에 딱 맞춰서 왔는데 9시가 다 돼가도록 애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뭐 네. 다 늦잠 잤다, 뭐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먼저 이제 조금 단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진에 가서 보면 이 소파라고 적어져 있는 니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누워서 트머리 쪽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네. 잠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깰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인식을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문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눈은 감았어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11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애들이 왔나 보다. 그래서 아, 나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나 가위가 눌렸으니까. 그래서 깨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입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거의 10대 명이 완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입구에서 이 소파의 끄트머리까지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오빠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 발소리의 그 숫자가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댓 명이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애들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뛰기 시작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더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계속 깨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돼서 혼자 막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열댓 명이 움직이는 이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입구에서부터 탕비실까지 그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이렇게 굳으시는 그런 소리가 뚜벅뚜벅뚜벅 하더니 탕비실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그 탕비실 그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를 들면 돌비야 자 일어나야지 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돌비야 자 그러니까 처음 일어나야지 처음- 하면서 계속. 네.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계속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일어나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악지르면서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와. 여기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달려 내려오는 길에 저를 만났던 거였었어요. 아, 예. 1층에서.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떨리면, 속까지 떨리면 목소리가 엄청 그 극한 공포에 있는. 네, 그래서 아 네. 이거는 연기가 아니구나라는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와. 유일하게 그 오빠만이 우리를 좀 장난치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래서 맨날 절대 혼자 어디 안 들어가고 보컬실 혼자도 절대 안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건들도 있었고. 이게 말로는 이렇게 그냥 듣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눈은 감았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좀 많이 신분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지금 아이폰 모양의 그 아. 아이팟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죠, 아이팟.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보컬실에서 그때 이제 막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도 일찍 가서 연습을 하겠다고 혼자 가서 4층 문을 열고 이제 보컬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네. 그 아이팟이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충전기를 꼽아도 애플은 약간 바로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일체형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충전기를 꼽아놓고 그 스피커 그 잭을 꼽아놓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그것만 꼽아놓고 이렇게 다시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오?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컬실에 나와서 그 화장실 입구에 가기 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딱 왔을 때 이거는 약간 아이팟 최대 볼륨을 키우고 스피커 최대 볼륨을 키워도 이 정도 크기까지는 안 나오겠다 싶을 만큼 엄청 크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음악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걸 안 끄면 안 되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해서 너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와서 계단 쪽에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던 그 와중에 밑에서 막 애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의 울면서 막 제가 내려갔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런 경우도 있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울면서 이제 안 끄고, 저게 소리가 들리든 말든 안 끄고 내려갔는데 애들이 놀라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음악은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 에어팟 전원도 안 들어와 있고, 오, 뭐야? 이거 스피커도 제가 안 켜놨거든요, 버튼을.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막 안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왜 이렇게 자는데 방해하냐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계속 있었다고 하니까 그 CCTV 그 사각지대에서 맨날 자는 애가 있어요. 네. 맨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쭈그려 있는 그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컬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들추더니 귀에다 대고 일어나야지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계속 제 깨우네. 목소리로. 귀신들이.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 귀신들이 우리 관리하는 그 매니저인가. 사람들이 아닐까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할 만큼.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를 따라하는 귀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희끼리 암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짠지 아닌지 이렇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뾰로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 진짜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뭐 삐비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고 그러면 같은 거네. 네, 약간 암호 같은? 네네. 근데 하루는 어떤 그 동생이 그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칸이 하나가 있고 세면대 칸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실 칸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라고 막 그 동생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나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장난으로 뾰로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핏이 붙더니 굉장히 그 하이톤의 목소리로 삐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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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돋죠. 이것도 진짜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하이톤의 소리로 삐비빅 삐비빅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예. 그래서 완전 놀래가지고 울면서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통한다는 거네 이거. 그래서 한참 막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약간 스트레스? 막 저희를 막 이렇게 안 좋게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면 이야기들? 실제로 연습생이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귀신 때문에 연습생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나요?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약간 되게 예민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예. 회사만 오면 얘가 그 되게 비실비실해져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그런 거에는 막 크게 관심이 막 없었던 때여서 네네.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도착만 하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귀신을 느끼는 그리고 타입이었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돌비님 이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생각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마 예. 이렇게 뭔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친구는 한참 저희 따라하는 그 귀신이 막 한참 네. 붐이었을 때보다 약간 끄트머리쯤에 이제 들어왔던 친구였었거든요. 좀 나중에.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예뻐서 왔구나라고 아이돌이구나. 생각이 들만큼. 그래서, 되게 예쁘다 한데 약간 성격이 처음에는 새침한 건가? 이렇게 말수가 되게 없고 되게 조용한 친구였었어요. 근데,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약한 친구다. 제 기억으로는 약간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아니었어서 나중에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 또래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는 네. 약간 이 회사만 오면 너무너무 춥고 한여름인데 너무너무 춥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더워가지고 막 거울에 서리 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특이 체질인가 막 그때는 되게 그렇게 넘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귀신을 목격했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예민한 친구였다면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또 연예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나 다 뭐 무당분들이나 비슷비슷하다 느끼는 거 영감이 있는 거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유독 많이 목격이 되는 게 아닐까. 예민하다 뭐 이런. 네. 와. 그러면 또 지금 최근에 귀신 보신 건 없죠? 뽀로로님. 최근에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아직도 제가 음악 쪽 계열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녹음실이나 막 이런 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녹음실 그런 괴담. 얘기. 네, 녹음실도 되게 아마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까지는 아니어도 무조건 들어보기는 했을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녹음실에서 겪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 회사 소속의 그 지하에 있는 녹음실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가수들이 앨범 내기 전에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 보컬. 네, 그 가이드 약간 연습생들 뭐 연습시킨다라는 명목하에 무상으로 가이드를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요?
네, 연수생이니까. 그래서 녹음을 이제 하러 갔었는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소름 돋으면 소름 돋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귀신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네. 이렇게 한 번쯤 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화가 좀 났던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그 가이드 보컬을 하러 이렇게 가서 그 엔지니어 분이랑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평소에 안 해봤던 그런 장르의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해서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엔지니어 분이랑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 몇 년 차 막 지났을 때였다 보니까 얼굴도 잘 알고 그래도 좀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노래는 부담은 되지만 엔지니어분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잘 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노래를 막 열심히 하는데도 그 엔지니어분이 되게 낮은 목소리로 너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진짜 막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가 뭐가 될 거면 막 이런 식으로 가서 될 수 굉장히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네. 그렇게 화낸 게 아니라 되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예. 계속 되게 뼈를 때리시는.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어렸으니까 막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 갑자기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녹음실 부스 안에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엔지니어 분이 그 되게 좀 밝은 톤으로 야,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무슨 상반되지? 지킬앤 하이드처럼 방금은 뭐 너가 이걸 한 해 만에 뭐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되게 밝은 목소리로 야, 이 정도면 됐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오자. 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이제 녹음실 밖으로 이렇게 부스 앞 밖으로 나왔는데 네.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뭐 이런 장르도 너무 잘 어울릴 줄 몰랐고 너무너무 잘했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방금까지 막 이렇게 하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근데 피드백 계속 이렇게 주셨는데 저 이거 그대로 오케이냐고 하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해서 너 한번 들어볼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걸 딱 켜려고 하는데 이거를 틀으려고 하니까 그 파일이 완전 이렇게 깨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 그 오빠도 너무 당황해요.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저희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 부스 안에서. 예. 그 길게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막 저한테 막 칭찬을 했던 게 야, 진짜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면은 너 진짜 잘하는 거 아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녹음 그 파일은 다 깨져 있고 저는 안에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욕한 오빠는 사람은 없고. 너무 잘했다고. 노래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듣고 있었던 거죠. 와,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오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이런 상황과 뭐 한 번은 뭐 박자가 계속 느리게 녹음이 된다거나 근데 그 네네. 녹음된 걸 들어봤을 때 느리게 그 찍힌 그 끝마디에 되게 하이톤으로 막 킥킥킥 소리 나면서 막 여자 웃음소리 나는 그러니까 그런 녹음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번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녹음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내가 노래를 못해서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예. 왜냐면 녹음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지하에 있던 그 프로듀서 분들은 몇 번 이거를 겪기는 했나 봐요. 매일같이는 아니어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건물 전체가 약간 지하부터 귀신 건물인가 봐, 자체가- 여기.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회사분들은 막 야, 귀신 녹음되면 대박나 막 맞아. 이러면서 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막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나타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그러려니 하게 되나 보네요. 시간이 지나면. 네. 아니, 그 녹음됐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되게 녹음 잘 됐고 너 노래 되게 잘했어 라고 했던 거 만약에 파일이 안 날라갔으면 그것도 대박 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네, 그 말을 했어요. 야, 이거 파일 안 날라갔으면 대박 났을 거 아니냐고. 이거 월드스타감인데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지금 뭐 내 목소리보다 귀신 목소리가 더 좋은 거냐고. 너무 저는 그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예. 계속 녹음이 안 되게끔 막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내가 너보다 잘하지? 약간 뭐 이런 건가? 그때는 약간 좀 그렇게 비관적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 잘하신 거죠. 그냥 약간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냥 나타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이야기가 거론이 안 네. 됐을 거고 그랬던 게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알아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녹음실 괴담이라든지 뭐 연습실 괴담 뭐 이런 게 솔직하게 이제 그 당사자 연습생 그 연예인 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본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대부분 녹음실의 엔지니어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더 무섭네요. 그런가요? 저는 너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언젠가는 귀신을 한번 때릴 수 있는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진짜. 자꾸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웃겨. 자, 오늘 뽀로로님 또 이렇게 연습실 그리고 녹음실에서 또 실제로 겪은 그리고 또 멤버분들도 분명히 멤버였는데 귀신이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 혹시 더 겪으신 게 있으시면 다음번에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막 소름 돋는다. 아까 그 암호를 따라했는데 그 암호 따라할 때 고음으로 따라했다고 그랬잖아요. 삐리릭 삐리릭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분명히 그 녹음 파일 깨져서 터진 거 그거 제대로 살았으면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소리가 녹음이 된다거나 녹음하는 과정에서 귀신의 뭔가 영향이 있으면 대박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아이돌 멤버 분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귀신의 형상이 그 멤버의 형상으로 나올 때가 많다고 하니까 귀신은 항상 변신 같은 거를 잘한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